해군이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사보를 탈환하기 위하여 루피를 포함한 밀지모자 일당, 에이스를 포함한 신흰수염 해적단, 드래곤을 제외한 혁명군, 샹크스를 제외한 빨간머리 해적단, 버기와 도플라밍고를 제외한 크로스 길드가 일제히 해군 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카이도우 빅맘 T7을 포함한 죄수들에게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이들을 자신들의 전력으로 활용하였으며 해군의 모든 강자들을 집결시키며 사보의 탈환을 저지하려 하며 신해군 본부에서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오키지는 키자루와 함께 처형돼 바로 밑을 지키며 제2의 정상결전을 위해 모여든 해군을 보며 어라라, 저번 전쟁보다 더 많이 모여든 것 같군. 이번에도 지게 된다면 벌써 밀지모자 일당에게는 3연패란 말이지 라고 말하였고, 키자루는 돌발 행동 따윈 하지 않길 바라네. 자네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한번 배신한 아오키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웃으며 좀 봐달라고, 사카즈키 녀석 눈치도 보기 힘든데 말이야. 보르살리노 너마저 나를 경계하면 쓰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든든하구만. 한번 실수한 만큼 더 잘하길 바라오. 이번 기회에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 더 나아가 혁명군의 뿌리마저 뽑아버린다면 세상은 오랫동안 평화를 맞이하겠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해적놈들은 쓸어버려야 마땅하지요. 다만 녀석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군요. 해군의 전력이 총 집합한 이 섬에 나타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는 아니, 녀석들은 분명 나타날 테지. 2년 전에도 흰수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 녀석들이 있었지만 흰수염은 그러한 추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흰수염, 밀지모자, 불주먹, 그들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코 동료의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참모처로는 중장들을 다독이며 무패 신화를 자랑하던 해군이 딱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지. 2년 전 정상결전, 밀지모자 루피의 활약으로 인하여 결국 불주먹을 놓쳤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패배는 해적왕의 탄생의 시발점이 되었지. 이번 전쟁에서는 결코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새롭게 해군에 징집된 묘묘우사기, 쿠로우마, 차돈을 포함한 중장들은 결의를 다지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이 합류하였기에 저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 2년간 루피 못지않은 성장을 하며 단숨에 해군 대장에 준하는 강자가 된 코비와 스모커 역시 루피를 떠올렸고, 코비는 루피, 당신이 아니었다면 해군 코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인이라고 해서 당신을 놔주는 건 예의가 아니겠지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막을 겁니다. 설령 둘 중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라고 말하며 루피가 은인이긴 하나 절대로 루피를 놓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몽키디 루피, 로그타운에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바다의 최이고 최인 애송이였는데 그런 애송이 자식이 골디로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다니, 네 놈만큼은 반드시 내가 잡는다고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오랜 악연을 결착지고 말 테다 라고 말하며 제2의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잡는 것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록스 해적단 출신의 강자 은부를 잡아내며 더욱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거프와 함께 하치노스 섬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아직은 해군 대장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잘 알며 당연히 루피에게는 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비와 스모커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며 루피급 강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루피와 어느 정도 대결이 성립할 정도로는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비와 스모커는 하치노스 섬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을 체포한 이후 곧바로 거프와 생고쿠를 찾아가 자신들을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생고쿠는 해군대장 이후의 해군의 미래는 코비와 스모커라고 생각하며 코비와 스모커에게 특훈을 시켜주었고, 코비와 스모커는 생사를 넘나드는 특훈을 하며 단숨에 기량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코비는 거프 생고쿠와의 특훈을 통하여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각성을 터득하였으며 전반적인 신체 스펙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마치 거프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프 생고쿠와의 특훈을 통하여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을 터득하였으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각성 또한 터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비와 스모커는 하치노스 섬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나란히 중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차세대 대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해군은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과의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둔 이후 마린 코드를 반납한 채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드를 모두 불러들여 소드도 전쟁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소드로 알려진 아오키지가 다시 해군으로 복귀하며 전쟁에 참전하였고, 코비, 헤르메포, 프링글스, 히바리, 드레이크와 같은 소드 출신의 인물들 전원 역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과거 정상일전을 떠올리며 그때는 전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늘 도망만 치는 신세였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야. 루피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해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내가 봐도 너는 2년 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어. 해군 대장을 제외한다면 해군 내에서도 너의 상대는 극히 드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이번 전쟁에서 활약하며 반드시 거푸 중장에게 인정받고 말 테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드레이크와 히바리를 포함한 소드의 인물들 전원은 비공식 임무가 아닌 공식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내 사보 공개 처형까지 단 1시간만이 남게 되었고, 사보와 아카이누가 처형대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전보벌레를 집어든 이후 해군은 전례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 혁명군 2인자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그들의 의형제라고 불리는 해적왕 밀짚모자 루피, 신세계의 사왕 불주먹 에이스,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 혁명군, 무려 3개의 세력이 일제히 해군 본부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바다의 균형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해군에게 감히 선전포고를 한 악을 절대로 용서치 마라. 혁명군 2인자 사보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전 세계의 혁명군의 위험성을 알림과 동시에 차세대에 활약하게 될 혁명군의 싹을 뽑는다. 또한 그의 의형제인 밀짚모자와 불주먹 역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처단해야 할 1순위 적이다. 해적 혁명군이라는 악을 절대로 용서치 마라. 그들이 어떠한 말로 자신들의 저희를 포장할지언정 그들은 세상을 위협하는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전원은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고, 아카이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덕분에 해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사보를 바라보며 너희 쓰레기 형제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 세계 정부가 진정한 정의는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세계 정부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만행에 대한 책임 말일세 라고 말하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카이누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세계 정부가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알았기에 사보의 말에 굳이 반박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연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의 운명을 건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됩니다. 아카이누가 해군 원수로서 연설을 마친 이후 해군 본부의 근해에서 선박 여러 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불황류는 다급한 목소리로 만내의 해적선이 등장했습니다. 신흰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은 모습을 보이질 않으나 그들의 산하 해적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마 캐번디시를 포함한 아름다운 해적단, 참수 슬레이만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인종 바르톨로메오를 포함한 바르토클럽, 전설의 해적 돈칭자오의 손자 돈사이의 팔보수군, 베이비5와 돈부를 포함한 이들도 확인됩니다. 파괴포 이데오 해적단의 선장 이데오, 블루길리와 압둘라, 제트까지 모습을 함께합니다. 톤탄타 해적단의 병장 레오, 해적용병 용맹한 거인전사 하이루딘이 이끄는 신거병 해적단 역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척 모험가 올럼보스가 이끄는 욘타마리아 호 역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 해적단으로 불리는 총 7개의 해적단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세계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해적단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신흰수염 해적단의 산하 해적단 역시 나타납니다. 거대 소용돌이 스쿼드, 얼음마녀 화이티베이, 유기사 도마, 앙드레, 디카르반 형제, 뇌경 맥가이 등 이전 전쟁에서 활약한 이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흰수염 사후 불주먹이 세대를 계승하며 자연스레 산하 해적단 역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의 산하 해적단은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해군 본부로 향해 다가왔고, 바르톨로메오는 확성기를 꺼내든 이후 루피 선배님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란께 라고 말하며 해군을 도발하였고, 캐번디시는 혁명군 사보 기다려라, 밀짚모자와 함께 우리가 간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스쿼드 역시 소리를 지르며 이전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아니 오늘이야말로 해군이 멸망하는 날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켜봐주세요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떠올리며 반드시 흰수염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의 산하 해적단의 기세를 보며 위축되었으나 아카이누는 소란 떨 필요 없다. 저 앞에 있는 녀석들은 바다의 쓰레기들에 불과하다. 해군이라는 정의가 있는 한 저 녀석들이 사보를 구출할 일 따위 없다 라고 말하며 해군들의 사기를 복돋아줍니다.
산하해적단과 루피를 돕기 위해 각국에서 나타난 세력들이 해군 본부의 해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또 다른 선박들이 여러 척 나타났고, 브랑뉴는 드디어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나타난 선박은 모비딕과 사우전드 써니호가 아니었고 크로스길드에서 특제 제작한 선박과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다급해하며 아카이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새로운 세력의 개입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실질적으로 강자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은 한 명뿐이군. 이 기운은 매의 눈 미호크, 빨간머리와 드래곤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물며 광대의 기운 역시 마찬가지. 신속히 확인하고 상황을 알려라 브랑뉴 라고 말했고, 브랑뉴는 빠르게 새로운 세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느낀 대로 드래곤, 버기, 샹크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은 현재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기 위하여 레드라인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의 난입입니다. 다행히도 빨간머리 샹크스와 반영룡 드래곤, 천냥광대 버기, 조커 도플라밍고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매의 눈 미호크, 전칠무의 크로커다일, 전칠무의 모리아, 빨간머리 해적단의 벤베크맨, 야솝 럭키루 등 혁명군의 핵, 코알라, 몰리, 카라스 등의 모습은 확인됩니다. 예상치 못한 전력의 난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자로는 성가신 놈들이 나타났네. 밀짚모자와 불주먹만으로도 버거운데 말이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전력을 보강한 게 득이 되었군. 백수해적단, 빅맘해적단, 검은수염해적단, 이들이라면 충분히 저들을 막아낼만 하니 라고 말하며 해군이 무리하여 전력을 보강한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앞을 볼 수 없으나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읽고 있었고, 확실히 강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군요. 하지만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해군 역시 전력이 만만치 않기에 후지토라는 자신 있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의 대표로서 미호크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곧바로 해군 본부를 향하여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렸고, 미호크는 해군 본부를 수호한 적은 있어도 해군 본부에 직접 참격을 날려보는 건 처음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호크가 해군 본부를 향하여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리자 곧바로 아오키지가 튀어나가며 아오키지가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참격을 얼려버린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아이스 에이지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 본부 주변의 바다가 모조리 얼어버렸고, 미호크의 참격이 공중으로 승천하며 엄청난 폭발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분명 검은수염 해적단과 손을 잡았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현재의 입장만을 바라보자고 매의 눈 미호크, 너도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갈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천냥광대 버기의 수하가 되었지 않는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칼을 거둔 이후 버기의 얼굴이 뱃머리에 달려있는 크로스길드의 선박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버기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그래 분명 그때만 해도 무시했던 사내인데 어느새 나는 그 녀석에게 동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군. 천냥광대 녀석은 밀짚모자만큼이나 예측 불허의 사나이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에 의하여 바다가 얼어버리며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과 새로운 세력들은 발이 묶이게 되며 해군 본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얼음을 깰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저번 전쟁처럼 얼음을 밟고 진격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폭발음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과 새로운 세력들, 심지어 해군조차도 동시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려온 이후 온몸에 불을 휘감은 채 에이스가 나타났고, 에이스는 곧바로 해수면을 향하여 불주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다의 얼음이 모조리 녹아버렸고, 아오키지는 어라라, 불 능력자는 상성이 좋지 않은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 구하러 왔다. 감히 이 바다에서 나의 형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지.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언젠간 해군을 박살내려 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불주먹에 의하여 해수면의 얼음이 모조리 녹아버렸고, 신흰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또다시 아오키지가 해안을 얼려버리기 전에 해군 본부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밀착하게 되면 폭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선박을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공중에 뜬 에이스가 낙하하며 에이스는 해군 본부 만내 중앙에 정확히 착지했고 자신의 전용 베인 스트라이커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저를 통과하며 해군 본부에 가깝게 밀착한 모비딕이 여러 채가 등장했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이전 전쟁과 마찬가지로 모비딕을 코팅하여 해저를 달려 해군 본부에 매우 가깝게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이를 예상한 듯이 어차피 모두 죽여야 할 놈들이다. 가까이 접근했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에이스를 포함한 신흰수염 해적단의 전원이 해군 본부에 나타난 이후 마르코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안하지만 이번 전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서 말이야. 주연 등장이다 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하늘에서 써니오가 나타납니다. 써니오가 나타나기 잠시 전 밀지모자 일당은 해군 본부로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했고 나미는 해군이 철저하게 막아선다면 제 아무리 써니오와 나의 항해술이 있다고 한들 해군 본부 가까이로는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비는 그렇다면 해저로 가는 건 어때? 레일리에게 부탁하여 코팅을 한 이후 해저를 돌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니 해저로 침투하는 방법은 이미 흰수염 아저씨가 썼던 방식이야. 에이스도 아마 해저로 침투할 거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 접근 방식이 겹치는 것은 왜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일리가 있는 말이네. 해군이 바다를 수비한다면 신흰수염 해적단과 동선이 겹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프랑키는 그럼 꾸드버스터를 사용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 어때? 라고 물었고 로비는 공중으로 가면 좋긴 하지만 착륙할 때 배가 박살나버릴 거라고 라고 말하며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 좋지만 그 이후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내가 바다를 잠시 곰으로 만들게. 그러면 배가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쌍디는 바다마저 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정말이지 루피 너의 한계는 알지를 못하겠군 이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공중에 높이 뜬 이후 해군 본부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꾸드버스터를 사용하여 공중을 이용하여 해군 본부에 접근하였고 루피는 착륙 타이밍을 맞춰 바다를 곰으로 변환시키며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사우전드 써니오 밀지모자 일당이 나타났다. 해적왕의 등장이다. 지금 이 상황 이후로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잠시 곰으로 바뀌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해적 측의 선박 역시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얀마 루피 네 능력 때문에 배가 침몰할 뻔했잖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미안 모두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루피는 마치 흰수염처럼 천천히 사우전드 써니오에서 걸어 나왔고 사우전드 써니오의 뱃머리에 올라간 이후 내가 사랑하는 형제는 잘 있겠지. 사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를 보며 선수를 빼앗겼구만 요이. 위풍당당한 저 모습 마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요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아버지가 내게 구하러 왔다고 말했을 때 이기적이게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보 역시 마찬가지겠지. 루피 녀석은 이제 아버지 아니 그 이상의 거물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마토는 루피를 보며 마치 코즈키 오덴 같소. 저 당당함은 말이지 라고 말하며 루피를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오덴과 비교하여 루피를 인정해줍니다. 루피는 사보에게 구해주겠다는 말을 한 이후 해군 너희들을 감히 나의 형제를 건드렸다. 난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줄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동료를, 형제를, 친구를 모욕하거나 괴롭힌다면 그땐 상대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아. 우솝, 해군 본부에 저 깃발을 태워버려 라고 말했고 우솝은 저격왕 가면을 쓴 이후 곧바로 해군 본부에 깃발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야솝은 멋있어졌구나 아들. 나도 샹크스라는 은인을 만나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었는데 너는 루피라는 은인을 만나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을 보며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솝의 화염탄이 해군 본부의 깃발에 적중한 이후 해적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의 불주먹에 의하여 해수면이 녹았던 터라 해적들은 쉽사리 해군 본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개개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동물형으로 변신한 이후 아이스 브레스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다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키자루는 이상하네.
쿠잔이 배신한 것도 아니고 멀쩡히 우리 옆에 있는데 바다가 얼어버리다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쿠잔은 당황하며 나 말고도 얼음 능력자가 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몬가 중장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오우쿠치노 마카미, 아마도 동물계 환수종 열매인 것 같습니다. 오우쿠치노 마카미는 예로부터 얼음을 다루는 신수로 유명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해수면을 얼려버리자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사나 해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의 선원들은 얼음을 발판 삼아 일제히 해군 본부를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곧바로 폭격을 지시하였고 마침내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됩니다. 우소비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의 깃발을 불태워버린 이후 캐번디시, 바르톨로메오, 하이루딘, 돈사이를 필두로 한 밀지모자 일당의 사나 해적단은 얼음을 밟고 일제히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들 역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고 해군 장성들과 밀지모자 일당 사나 해적단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번디시는 곧바로 하쿠바 모드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장성 여럿을 베어버렸고, 해군 장성은 속도가 너무 빨라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캐번디시가 해군을 학살하고 있자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가 나타났고, 모몬가는 채를 사용하여 캐번디시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캐번디시의 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며 캐번디시의 진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캐번디시는 하쿠바 모드를 사용하며 사실상 인격이 없는 상태였기에 곧바로 자신을 공격한 모몬가에게 반격하였고, 모몬가와 캐번디시는 대치하게 됩니다. 한편 캐번디시와 모몬가가 대치하는 사이 돈사이는 추룡 송곳 못을 사용하여 해군들의 대포를 그대로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군본부 중장 도베르만이 나타나 돈사이를 공격하였고, 돈사이와 도베르만 중장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하며 해군 본부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고, 해군 본부 중장 존 자이언트가 나타나 하이루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거인족이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되다니 라고 말했고, 존 자이언트는 시끄럽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쓰레기 같은 너희 해적들보단 낫다 라고 말한 이후 하이루딘을 향하여 거대한 창을 휘둘렀고, 하이루딘이 이를 맞받아치며 존 자이언트 중장과 하이루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돈사이, 캐번디시, 하이루딘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바르톨로메오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보이며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해군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본부 중장 스트로베리는 밀지모자 일당 사나 해적단, 바르토클럽의 선장 바르톨로메오, 성가신 능력의 소유자, 저 녀석은 빠르게 처단한다 라고 말하며 채를 사용하여 바르톨로메오에게 접근한 이후 바르톨로메오를 베어버리려 하다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왜 하필 나랑 깨?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스트로베리 중장과 대치하게 됩니다. 밀지모자 해적단의 사나 해적단이 중앙으로 돌파하기 시작하자 신흰수염 해적단의 사나 해적단은 사이드로 돌파하기 시작하며 우선은 해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쿼드는 거대한 함선을 타고 나타났고 흰수염을 떠올리며 아버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에이스의 형제라면 우리의 형제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로 해군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카이노는 신흰수염 해적단의 사나 해적단인가 대규모 교전을 해본 자들이기에 경험 면에서는 확실히 밀지모자 일당의 사나 해적단보다 위험하다. 과학병기를 가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라핌과 파시피스타 마크3가 나타났고, 이를 본 뇌경 메카이는 일전에 봤던 과학병기의 상위호환인가? 그때는 바솔로뮤 쿠마의 폰만이 존재했는데 이번에는 역대 칠무애들이 모두 모였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카르반 형제는 곧바로 파시피스타 마크3를 공격하며 고민할 시간에 한 구라도 더 부수자고 라고 소리치며 신흰수염 해적단의 사나 해적단과 과학병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한 구 한 구가 사왕 최고 간부 수준이었기에 신흰수염 해적단의 사나 해적단이 세라핌을 막아서기란 불가능했고, 에이스는 빠르게 이를 파악한 이후 세라핌은 너희들이 맡아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마르코, 조즈, 비스타, 위벌, 야마토를 제외한 각 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루어 세라핌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 위벌, 야마토를 제외한 각 번대 대장은 곧바로 세라핌을 막기 위하여 출동합니다. 키자루는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정말이지 말이야, 흰수염 해적단도 그렇고 밀지모자 일당도 그렇고 추가 지원을 나온 세력들도 마찬가지, 이 정도 전쟁에 참전한 녀석들이라면 하나같이 괴물같은 녀석들밖에 없구만. 최대한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두목을 먼저 잡아야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루피나 에이스를 먼저 처리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미 흰수염을 노렸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루피나 에이스를 한방에 잡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루피나 에이스를 노리는 것이 아닌 산하 해적단과 비교적 전투력이 약한 해적들을 노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동한 이후 산하 해적단과 비교적 전투력이 약한 해적들을 향하여 팔척 경공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날아와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섰고, 쌍디는 쉽사리 공격을 허용할 순 없지, 너의 공격은 꽤나 치명적이어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쉽네, 방금은 작정하고 날린 공격인데 완벽히 막아낼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쌍디에게 가까이 다가가 곧바로 빛의 속도로 발차기를 날렸고, 쌍디 역시 허벅지살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쌍디는 동시에 날아갔고, 키자루와 쌍디는 가볍게 한 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저려오는 자신의 다리를 보며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졌구만, 밀짚모자 일당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혈통인자를 통하여 복구된 자신의 다리를 보며 예전이었다면 한 합만에 다리가 부러질 뻔하였군, 확실히 해군대장은 규격 없는 강자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는 야마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바다를 보며 우선은 바다를 녹여버리며 해적들의 발판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누는 처형대에서 곧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유성화산을 날렸고, 잠시 후 무수히 많은 유성화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다급해하며 이번에도 얼음을 모조리 녹이려는 건가? 하지만 저 많은 유성화산을 모두 막을 순 없는데 큰일 났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 비스타, 조즈가 공중으로 점프하며 유성화산을 막아서려 했으나 루피가 나서며 흐흥 잠깐 기다려보라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사물을 곰으로 변환시킬 수 있었고, 아카이누가 날린 유성 화산을 모두 곰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카이누의 유성 화산이 모두 고무화되며 사실상 유성 화산의 기능을 잃게 되며 힘없이 공중에서 떨어졌고, 루피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위불은 두 눈이 튀어나오며 엄마 완전 신기하다 밀짚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저건 분명 초인계 악마의 열매의 각성일 텐데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은 아닐 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카이누를 보며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아카이누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화려한 장례식은 싫은가 보군 애송이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아카이누의 유성 화산이 막힌 이후 후지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군요. 해적들의 진격을 막지 못한다면 피해가 커질 것이지요 라고 말한 이후 중력도를 뽑아들며 특유의 자세를 잡으며 운석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후지토라는 후궁후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고 작은 운석 수십여 개를 떨어뜨렸고, 그 중에서도 선만한 크기의 운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다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운석을 곰으로 변환시키려 하였으나 나미는 저 정도 크기의 운석이라면 곰으로 바꾸더라도 막아낼 수 없어 라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러자 조로가 나서며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공중으로 뛰어오른 뒤 화도일 문자와 엠마를 동시에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도신류의 폐양색 베개를 휘감은 뒤 여망 삼도룡 지옥의 검을 사용하여 크고 작은 운석을 모조리 완벽하게 베어버린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세를 가다듬은 이후 운석의 파편마저 모두 처리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 최강의 검사다운 모습을 보이며 후지토라의 운석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해적들의 사기가 크게 오르게 되며 해적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카이누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제 그것을 준비할 때가 왔는군, 준비해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을 통하여 해군의 비밀병기가 된 카이도우 빅맘 T7를 포함한 백수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 빅맘 해적단의 강자들이 나타났고, 루피를 포함한 아군들은 전원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 T7? 분명 모두 쓰러뜨렸는데 어째서 해군의 편이 된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저 자식을 의식이 없어,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무언가 실험을 당한 건가? 마치 과거의 쿠마처럼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지치 내 손으로 복수하지 못해 원통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널 쓰러뜨려 사치에 복수를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류마라는 자는 와노쿠니의 용을 배웠다고 하는데 나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카이도우를 베어내며 도신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와 같은 경기에 올라서겠다 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빅맘 나를 잠시나마 동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때의 빚은 이번에 받아갈 수밖에 라고 말하며 자신이 빅맘을 잡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백수해적단, 빅맘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전장에 투입되었고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은 이를 보며 자신들 역시 참전할 타이밍이 왔음을 깨닫고 곧바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세계의 운명을 건 대전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이누가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백수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 빅맘 해적단의 강자를 전쟁에 내보낸 이후 루피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카이누는 드디어 움직이는가? 모두 방심하지 마라. 2년 전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불주먹 에이스를 탈환한 장본인이다. 하물며 2년간 신세계에서 활약하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된 자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참전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바라보며 사보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해군 본부 전체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퍼지며 무수히 많은 해군과 해적들이 기절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 기운은 드래곤? 아니 그 이상이야. 루피 도대체 얼마나 강해진 거냐? 라고 말하며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보며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처형을 집행하려 했던 처형 집행인 2명이 쓰러졌고 아카이누는 사보는 어차피 미끼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1순위는 밀짚모자. 굳이 사보를 먼저 처형하며 밀짚모자를 자극할 필요는 없겠지 라고 말하며 굳이 자신이 사보를 처형하지는 않으며 곧바로 또 다른 집행인 2명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전쟁에 참전하자 아카이누 역시 처형대에서 내려오며 전쟁에 참전했고 루피는 아카이누 라고 소리쳤으며 해적들은 아카이누의 존재 자체에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아카이누는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리라 다짐했고 전장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했고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된 직후 레드라인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확실히 경비가 느슨해졌군. 평소라면 이 정도의 접근을 허용했다면 레드라인 전체가 난리 났을 텐데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여기서 상공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성지 마리조아다 라고 말해주었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오러성에게 전해졌고 마스성은 매우 놀라며 전쟁이 한창인 지금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가 레드라인에 나타났다니 라고 말했고 피터성은 그들의 목표는 성지 마리조아일 것이요 빨간머리 이제 와서 반역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성은 초대 기처를 바라보며 당장 신의 기사단을 파견하여 수비하시오. 아니 사이포폴까지 모조리 보내야 될 판국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터는 고작 그 정도로는 저 넷을 막을 수 없소. 어쩌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될지도 모르오. 저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만약 마리조아의 국보를 노리는 것이라면 어쩌면 제2의 정상결전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성은 이모님께 보고드린 이후 저들의 동향을 살핀 뒤 결정하는 게 좋겠소. 우선 마리조아의 모든 천룡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신의 기사단과 사이퍼폴에게 저들을 잠시 묶어두라고 명령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빠른 속도로 성지 마리조아에 접근하였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합니다. 아카이누는 루피의 참전을 확인한 이후 카이도우 빅맘 티치에게 무언가 지시하였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 거기서 뭘 하려는 거냐? 설마 아직도 나를 괴롭힐 셈인가? 라고 말하며 한때 자신의 아버지였던 카이도우가 해군의 꼭두각시가 된 것을 보며 복잡한 듯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공중에 날아오르자 해군과 해적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카이도우는 동물형으로 변신한 이후 해적들의 함선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일부 막아냈고 이후 마르코가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한 이후 곧바로 낙하하며 전쟁에 참전하였고 세계 최강의 생물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해적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카이도우를 향하여 뛰어갔고 조로는 루피 카이도우는 내가 맡겠다. 너는 아카이누를 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가 미호크를 꺾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조로라면 충분히 카이도우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로에게 카이도우를 맡겨둡니다. 그리고 이를 본 미호크는 롤루노와 조로 과연 전설의 그 남자처럼 용을 베어버릴 수 있을지 나에게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강자 절대로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적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과거 자신이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으로 상처를 줬던 기술인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4명 8개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조로는 확실히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조로의 말에 대답을 하지는 않았고 그저 눈앞에 적인 조로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죽는 게 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소원 내가 들어주지. 해군의 꼭두각시보다는 그 편이 낫잖아?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와 조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카이도우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이후 빅맘이 등장하였고 빅맘은 곧바로 프로메테우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 이후 프로메테우스와 헤라를 이용하여 천만 대자 제천신과 헤븐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불과 번개를 이용하여 해적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빅맘의 공격은 워낙 광범위했기에 순식간에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 해적단의 배는 불타버렸고 바르톨로메오는 간신히 베리어를 사용하여 피해냈으며 캐번디시와 돈사이는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미에게도 천만 대자 제천신의 번개가 날아왔으나 제우스는 곧바로 인드라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며 해군의 꼭두각시가 된 빅맘을 보며 조금은 슬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분노하며 감히 남의 짱을 건드리다니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뭐 상관없겠지. 해군의 꼭두각시가 될 바엔 당신도 죽고 싶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 최초로 여성과 대적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월보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다가간 이후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빅맘의 복부를 발로 차버리나 빅맘은 강철 풍선다운 맷집을 보이며 쌍디의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냈고 쌍디는 역시 쉽게는 안된다는 건가? 의식이 없다고 한들 전 사왕은 사왕이라고 말하며 극도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빅맘과 대치합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이 한 차례 전장을 뒤집어 놓은 이후 해적 측은 연이은 전 사왕에 등장해 당황스러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티치가 나타났고 티치는 등장과 동시에 거대한 블랙홀을 소환하며 주변의 모든 해군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과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해군 본부는 물론이고 주변의 바다마저 모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본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로쿠규조차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그야말로 최강의 힘이라고 불릴만 하군. 초인계 최강의 열매 흔들흔들 열매라고 말하며 흔들흔들 열매의 위력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티치의 능력에 의하여 거대한 헤일이 마린포드를 덮치려 하였고 아오키지는 아군이 생성한 파도라 내가 멈추기도 좀 그렇고 라고 말하며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를 사용하여 티치가 생성한 헤일을 완벽하게 얼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사용하자 흰수염 해적단 전원은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통하여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티치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양색 배기와 화염을 동시에 방출하며 티치에게 일격을 날렸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버지의 기술은 너 같은 자식이 쓸 기술이 아니다. 사치를 죽게 만들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 네 녀석을 흰수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치 않겠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미 불과 어둠 사건 때 티치에게 기습을 당하며 패배한 전적이 있었기에 에이스는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카이도우가 나타난 이후 백수해적단의 간부였던 킹, 퀸, 잭 역시 전쟁으로 투입되었고 킹은 루나리아족다운 생명력과 매우 빠른 속도를 앞세워 순식간에 해적들을 베어버린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마르코는 저 녀석은 내가 맞지 라고 말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킹에게 다가가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킹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등에 불꽃, 흰머리에 갈색 피부,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덩치, 아버지가 말한 루나리아족, 유일한 생존자가 아직 있었다니 이라고 말하며 킹이 루나리아족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킹이 루나리아족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무턱대고 킹을 노리지는 않으며 킹의 등에 불꽃이 꺼지는 타이밍을 노리며 킹을 확실하게 제압하려 합니다. 한편 마르코가 킹을 마킹하는 사이 비스타는 곧바로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잭의 움직임을 저지하며 코끼리를 베어버리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퀸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장렬한 이후 너는 내가 맡아두지 라고 말하며 조즈와 퀸, 비스타와 잭, 마르코와 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수해적단의 토비로포인 블랙마리아, 울티, 페이지 1 등 역시
역시 전쟁에 투입되나 곧바로 신흰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이조, 포사, 아트모스 등이 이를 막아섰고 백수 해적단과의 신흰수염 해적단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빅맘 해적단은 카이도우와 협력하여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과 대적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전력이 와노쿠니로 이동하였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패배하며 뒤처리를 하러 온 해군에게 붙잡히며 대부분이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카타쿠리, 스무디, 크래커와 같은 걸출한 전력들을 자신의 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로 이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며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시킵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비스킨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과자 병사들을 소환하였고 크래커 단 한 명의 능력 때문에 루피 측은 수적 열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을 처리하던 징베는 이를 확인한 이후 고작 한 명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군. 저 녀석의 과자 병사 생산 능력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라고 생각한 이후 곧바로 크래커에게 다가가 어인 공수도 기와 정권을 사용하여 크래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곧바로 해류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과자 병사 수천 명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크래커는 복부를 부여잡으며 충격을 호소한 이후 다시 일어서며 징베와 크래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븐 스무디 역시 각자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 측 병력을 빠르게 제압하고 있었고 오븐을 막기 위하여 혁명군의 카라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무디를 제압하기 위하여 야마토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스무디를 향하여 4명 8괴를 사용하나 스무디는 무릎으로 이를 간신히 방어한 이후 곧바로 주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마토를 공격하며 야마토와 스무디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빅맘 해적단 대부분이 전쟁에 투입된 이후 카타쿠리 역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처형대를 향해 뛰어가던 루피는 저 녀석은 과거로 오기 전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 맞붙었던 이라고 말하며 카타쿠리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쿠리의 강함을 알았기에 자신이 카타쿠리를 마킹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고작 이런 데서 발이 묶일 셈이냐, 모두들 인정하긴 싫지만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밀짚모자, 저 녀석은 나에게 맡겨라, 언젠간 한번 붙어보고 싶었던 녀석이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크로커다일의 말에 수긍을 하며 자신은 사보를 구해내며 아카이누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모래 폭풍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공중으로 띄워버린 이후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정확히 읽어낸 이후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딱딱한 떡을 만들어내며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동시에 공중에서 착지했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 카타쿠리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해서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인다지, 그렇다면 우리 둘의 승부의 결과도 알고 있겠지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를 도발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로 인하여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던 상태이기에 크로커다일의 도발에 대답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가만히 선 채로 크로커다일을 바라보고 있었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뱉으며 이건 뭐 기계랑 싸우는 기분이군 이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와 크로커다일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빅맘 해적단과 백수 해적단이 전쟁에 투입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이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우습은 크흣 검은수염 해적단 하치노스에서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쳤었지, 이번이야말로 복수할 차례다 라고 말하며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일전에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반오거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솝이 나타나 아들, 와노쿠니에서 본 이후 오랜만이구나. 정말 늠름한 전사로 컸어. 너와 네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아직도 잊지 못했단다. 저 자식들은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도 나름 빛이 있거든 이라고 말했고 우솝은 아버지, 어머니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벤베크맨은 훌륭한 아들을 뒀군 야솝. 밀짚모자 일당 검은수염 해적단은 우리에게 맡겨둬라. 루피, 롤로노와 조로, 검은다리 쌍디, 전 칠무의 징베, 이들이 각기 다른 적을 도맡고 있는데 검은수염 해적단이라는 부담스러운 적을 안겨줄 순 없지 라고 말하자 로비는 벤베크맨, 빨간머리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당신의 실력이라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에게 검은수염 해적단을 맡기죠 라고 말하며 데모니오 플루르를 사용하여 해군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프랑키, 브룩, 우솝, 초파, 나미 등도 각자 흩어졌고 벤베크맨은 빨간머리 해적단 전원에게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마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바노거의 얼굴에 총을 겨누며 우리 아들을 괴롭힌 개자식이 너냐? 오늘 네 녀석은 살아나가지 못할 테다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로 인하여 인격이 통제당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야솝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고기를 한 입 크게 베어 문 이후
바스코 샷을 바라보며 저 녀석은 내가 맞지, 안 그래도 목이 말랐던 참인데 저 녀석의 술을 조금 빼앗아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럭키루와 바스코 샷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하울링 갭은 피사로를 바라보며 저 녀석은 내가 맞는 게 좋아 보이군 이라고 말하며 하울링 갭과 피사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빌딩 스네이크는 챔피언 지저스 바제스, 선수 시절엔 나름 팬이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완전히 타락하셨군 이라고 말하며 바제스를 노려봤고 바제스와 빌딩 스네이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의사라는 자식이 질병 열매라니 저런 녀석은 의사의 수치나 다름없다. 오늘 저 녀석의 병신병을 완전히 치료해주지 라고 말하며 의사인 도쿠큐가 질병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도쿠큐를 상대하겠다고 말하며 도쿠큐와 혼고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봉크 펀치는 카타리나 대본을 바라보며 준비됐냐? 몬스터 오늘은 구미호 사냥이다 라고 말하며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를 먹은 카타리나 대본을 자신들이 잡겠다고 말하였고 봉크 펀치 몬스터 듀오와 카타리나 대본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임 주스는 라피트를 바라보며 처음부터 저 녀석은 마음에 안 들었다. 악마 보안관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명이잖아 라고 말하였고 라임 주스와 라피트의 대결이 성사되며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벤베크맨은 시류를 바라보며 임펠다운을 배신하고 검은 수염 해적단에 붙은 그 녀석인가, 어찌 동료를 배신한 자가 해적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임펠다운을 배신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시류를 아니 꼽게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실력만큼은 그 마젤란과 동급으로 정평이 난 괴물 투명 열매를 먹고 더 강해졌을 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적이다 라고 말하며 시류의 강한 만큼은 인정하며 시류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시류에게 빠르게 다가간 이후 곧바로 시류의 얼굴을 향하여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시류는 라이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그 순간 시류의 라이우가 붉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시류는 의식을 통제당하고 있음에도 살인 본능만큼은 여전했기에 눈이 붉게 빛나며 벤베크맨을 노려봤고 벤베크맨은 섬뜩한 감정을 느끼며 확실히 위험한 녀석이군,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음 적으로 넘어간다 라고 말하며 시류와 벤베크맨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을 제외한 혁명군 역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혁명군의 간부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군 지군 군대장 이완코브는 히하 해군본부를 습격한 것은 2년 만인가, 이번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정말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꿈만은 아니게 되겠지을 이라고 말하며 뉴카마 권법을 선보이며 해병들을 차례차례 격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완코브의 앞에 쿠로우마 중장이 나타났고 쿠로우마는 드래곤과 함께 혁명군을 창시한 엠포리오 왕국의 국왕 이완코브, 설치는 건 여기까지 하지 그래 라고 말하며 이완코브를 노려봤고 이완코브는 히하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지, 날 멈춰 세우고 싶다면 나를 쓰러뜨려볼 이라고 말하며 이완코브와 쿠로우마 중장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혁명군 동군 군대장인 벨롯 베티는 경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 측 인물들의 사기를 끝없이 증진시키고 있었고 루피 측 인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처형대를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묘묘 사기 중장은 저 여자 성가신 능력을 지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세인데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벨로베티를 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라스가 날아와 그을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묘묘 사기를 멀리 날려버렸고 너의 상대는 나다 라고 말하였고 묘묘 사기는 피를 흘리며 성가신 녀석이 한둘이 아니었군 이라고 말하며 카라스와 묘묘 사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자인 몰리는 마치 다이아몬드 조즈처럼 거대한 빙하를 해군 본부를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차돈 중장이 등장하여 단칼에 빙하를 베어버린 이후 해군 본부는 너희가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네 라고 말했고 몰리는 웃으며 막아보시지 차돈 이라고 말하며 몰리와 차돈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전장 각 구역에서 거물들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루피는 빠른 속도로 처형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나타나 루피의 앞을 막아섰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를 걷어찹니다. 그러나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곧바로 키자루를 걷어차버립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는 키자루를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린 이후 키자루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키자루를 멀리 걷어차버렸고 키자루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나와는 겨루지 않을 생각인가
현명한 판단이긴 한데 계획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키자루를 베어버렸고 키자루는 루피를 추적하지 못하며 그대로 빛의 형태가 깨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매의 눈 미호크, 저번 전쟁에서는 같은 편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군. 롤로노와 조로에게 패배한 이후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냐?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도발하였고 미호크는 웃으며 애시당초 난 해병 사냥꾼이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미호크에게 키자루를 맡겨둔 채 곧바로 처형대를 향해 진격하며 매의 눈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미호크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천총운검을 사용하여 빛으로 만든 검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곧바로 키자루를 베어버리나 키자루는 채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천총운검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옆구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 예지를 한 이후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천총운검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방어하려 했으나 미호크가 참격을 내지른 타이밍이 완벽했기에 키자루는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지는 못하였고 어깨 쪽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확실히 이 녀석과 검으로 겨루는 건 어리석은 짓 같네. 빨간 머리를 뛰어넘는 검술의 소유자. 비록 롤로노와 조로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전설은 전설이군. 이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날아올라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빗줄기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눈을 감은 뒤 키자루조차 보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검을 휘두르며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고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흑도 이자 요일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발차기를 시전하며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섰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쉽지만 내게 부여된 임무는 너를 잡는 것이 아니라서 말이야. 강자 한 명에게 묶이면 비효율적이란 말이지 라고 말하며 작전상 후퇴를 하려 하였고 미호크는 키자루가 작정하고 도주한다면 어차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키자루를 더 이상 추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처형대를 향하여 세계 최강의 장벽을 사용하려 하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미호크를 통째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부쉈고 아오키지는 거기까지다 매의 눈. 그런 위험한 참격을 쉴 틈 없이 내지르면 해군본부 아니 이 섬이 버틸 수가 없지 않냐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미호크는 이 녀석이 나의 적인가? 검사가 아닌 강자와는 겨뤄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아오키지가 자신의 상대임을 깨달으며 아오키지를 향하여 흑도 요루를 겨눴고 아오키지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작전상 후퇴를 하는데 성공한 키자루는 전장 전체의 상황을 살피며 어느 한 곳에 깊게 개입하기보단 전장 모든 것을 아울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가 파죽지세로 처형대를 향해 진격하자 달마시안 중장과 오니구모 중장이 루피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패기만을 이용하여 달마시안 중장과 오니구모 중장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오니구모는 마치 저 모습은 대적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친 거프 중장, 역시 피는 못 속인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루피를 보며 전성기 거프를 떠올리며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점프 자세를 잡으며 단숨에 처형대로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비가 나타나 어니스트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기습하였고 루피는 꽤나 데미지를 입으며 날아갑니다. 또한 코비의 공격으로 인하여 얼음이 깊게 파지며 루피는 하마터면 바다에 빠질 뻔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뭐야 이 느낌은 할아버지? 라고 말하며 거프가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윽고 자신을 공격한 장본인이 코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코비? 어느새 이렇게 강해진 거야 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코비를 향해 다가갑니다. 하지만 코비는 정색하며 루피상 우리는 지금 적입니다. 해군인 저는 해적인 당신을 결코 보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잘 알며 당신이 제 은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비켜줄 수 없습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흐흥 당연한 거 아니야? 해적과 해군은 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지? 라고 물었고 코비는 잠시 고민을 한 끝에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친구가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코비에게 빠르게 다가와 코비의 안면을 정확히 강타하였고 루피는 하지만 사보를 구해야 해. 미안해 코비 라고 말하며 코비를 쓰러뜨렸다고 착각하며 곧바로 처형대로 향합니다. 그러나 코비는 거프와의 특훈과 그간의 경험이 쌓이며 해군 대장에 준하는 강자로 성장하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채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접근한 이후 루피의 머리를 붙잡은 뒤 그대로 루피의 얼굴을 얼음에 쳐박았고, 루피는 코피를 흘리며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피는 코비 강해졌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에 폐양색 피기를 휘감으며 전투를 준비하였고, 코비는 전 과거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에 무장색 피기를 휘감으며 루피와 코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코비는 루피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전 과거 루피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만약 루피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해군이 되지 못했을 거야. 그렇기에 더더욱 루피상을 앞으로 못 보내. 내 은인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라고 말하며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가 무장색 피기로 휘감은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를 가볍게 쳐낸 이후 코비 확실히 많이 강해졌구나 라고 말하며 코비가 과거보다 강해졌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 루피는 로저, 거프, 센고쿠마저 뛰어넘은 상태이기에 사실상 이무와 오로성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가 되었고, 코비가 성장했다고 한들 해군 대장에도 못 미치는 코비가 루피를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이를 잘 알았기에 체력 소모가 심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오직 패기만을 사용하여 코비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루피상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어쩌면 나에게도 승산이 있을지 몰라 라고 말하며 어니스트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루피의 얼굴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주먹과 함께 방출하며 코비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코비는 큰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코비는 거프와의 수련을 통하여 정신력과 맷집을 크게 길렀기에 루피의 일격을 버텨냈고, 코비는 다시 일어섭니다. 코비는 다시 일어선 이후 루피를 향하여 빠르게 접근하였고, 루피의 복부에 주먹을 댄 이후 류오를 사용하여 루피의 장기 내부에 손상을 입히며 루피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고무인간 루피일지라도 내부의 충격을 버티지 못하였고, 루피는 치명상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코비는 기세를 놓치지 않고 어니스트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나, 그 순간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로 변한 이후 초회복을 사용하여 내부에 입은 손상을 완벽히 치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코비의 안면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결국 코비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한시가 급했기에 곧바로 사부를 향해 뛰어갔고, 코비는 쓰러진 채로 루피를 바라보며 아직 멀었다는 건가? 니카, 저것을 사용한 이후 루피상의 움직임조차 읽기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그대로 기절합니다. 그리고 헤르메포가 나타나 코비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고, 헤르메포는 부상 입은 코비를 해군본부 내의 휴게실로 옮깁니다. 드래곤, 버기, 샹크스, 도플라밍고는 마침내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했고, 천룡인들은 대부분이 이미 대피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투투투투 얼마만인가 성지 마리조아, 이곳에 오니 역겨운 추억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안내를 서둘러라 도플라밍고, 성지 마리조아에는 확인되지 않은 전력이 있다. 또한 신의 기사단과 사이퍼폴이 나타난다면 곤란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날씨를 흐리게 만들었고, 폭풍우가 몰아치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천령이들은 이게 뭐냐이, 마리조아에 침공하는 이들이 있다니 마치 재난 영화에 나오는 날씨다이 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나타났고, 무수히 많은 수의 근위병과 사이퍼폴 요원, 해군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링은 샹크스를 보며 오랜만이구나 나의 아들 샹크스, 이 녀석이 피거랜드 가문의 미래가 되었다면 좋았겠으나 하필이면 로저 그 녀석의 밑으로 가게 되며 사상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리다니, 갓벨리 그 역겨운 사건만 아니었다면 이 녀석이 타락하는 일 따윈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의 미래가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순식간에 사이퍼폴 요원, 해군 근위병 대다수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신이 나의 친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소. 하지만 나는 핏줄만 천룡인일 뿐 당신들과 같이 역겨운 쓰레기는 아니오. 지금 이 순간에도 천룡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혈통이 천룡인인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천룡인들과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며 천룡인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래 피거랜드 가문의 집안 싸움도 이제는 결착을 지을 때가 왔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꺼내들었고, 갈링이 검을 꺼내들자 달빛이 샹크스를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들었고 그 순간 갈링을 향하여 엄청난 번개와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갈링과 샹크스는 동시에 폐양색 패기를 뿜어내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갈링과 샹크스는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빨간머리 맡겨두겠네. 상대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자네의 강함을 잘 알고 있지만 자네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적이라네. 라고 말하며 샹크스조차도 갈링에게 승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갈링을 마킹하는 사이 드래곤은 도플라밍고 마리조아의 국보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신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성지 마리조아, 그 중에서도 단연코 중심에 놓인 판게아성, 그래 우라노스는 판게아성 환상의 방에 보관되어 있다. 마리조아 위병들 사이에선 괴담처럼 전해지는 방이지. 이 방을 들여다보기만 하여도 곧바로 이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지니 어린 시절 나는 판게아성에서 길을 잃었고 우연히 판게아성의 환상의 방을 보게 되어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병기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그 물건이 우라노스라고 확신하게 되었지. 라고 말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는 판게아성 내부의 환상의 방에 보관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드래곤 버기는 서둘러 판게아성 내부에 있는 환상의 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판게아성 내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수의 근위병들이 나타났고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들을 모조리 쓰러뜨립니다. 도플라밍고 드래곤 버기가 판게아성에 도달하였고 이무에게도 도플라밍고 드래곤 버기가 판게아성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을 통하여 곧바로 판게아성 내부에 주둔 중인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에게 이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환상의 방으로 향하였고 드래곤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다. 강적이 오고 있군. 이곳은 내가 목숨을 걸고 방어하겠다. 도플라밍고 버기 너희 둘은 서둘러 우라노스를 탈취하여라.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우라노스. 세계정부의 본진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건 없지. 우라노스를 탈취한 뒤 곧바로 도주한다. 라고 말하였고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기에 곧바로 환상의 방으로 향하였고 마침내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우라노스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래곤의 앞에 콩이 나타났고 버프의 아들인가, 그 녀석도 통제되지 않는 놈이었는데 그런 녀석의 아들이라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해군본부의 전전원수이자 현 세계정부의 총수 콩, 일반인 신분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지금은 웬만한 천룡인들보다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지. 그리고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다음 불로수술 대상자는 니놈이라더군. 영원한 삶을 위해 세계정부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콩은 자신도 한때 정의감에 불탔던 해군이었던 적이 있었기에 드래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콩은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드래곤 역시 양손의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전투태세를 갖추며 드래곤과 콩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캐번디시와 모몬가가 대치하게 되었고 모몬가는 하쿠바 모드를 사용한 캐번디시를 보며 제정신이 아닌 녀석이군. 이 녀석 의식이 있긴 한 건가? 라고 말하며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캐번디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캐번디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모몬가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모몬가의 양 어깨와 팔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큰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렸고 그 순간 캐번디시는 폭주하며 모몬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모몬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캐번디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낸 이후 유광권을 사용하여 캐번디시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고 캐번디시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성가신 녀석이었구만. 의식이 없는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캐번디시가 하쿠바 모드에 돌입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싸웠기에 수싸움에서 자신에게 밀리며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곧바로 다른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캐번디시가 의식을 되찾으며 다시 일어섰고 캐번디시는 미검 라운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그대로 모몬가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어느정도 캐번디시의 공격을 방어하긴 하였으나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하였고 손쪽에 부상을 입으며 쥐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캐번디시는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미건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모몬가의 복부를 관통하였고 모몬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캐번디시는 루피를 바라보며 세계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군. 하지만 나 역시 뒤처질 순 없지. 두고 보라고 밀짚모자 불주먹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루피와 에이스보다 더 활약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캐번디시는 루피의 산하해적단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루피를 질투하고 있었으며 에이스와도 연결점이 있다는 설정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도베르만 중장은 무서운 속도로 해군들을 쓰러뜨리는 돈사이를 막아섰고, 돈사이는 곧바로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해군본부 중장 도베르만, 성가신 적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도베르만 중장은 전설의 해적 돈칭자오의 후예인가 무려 거프 중장님과 겨뤘던 해적이지 라고 말하며 돈사이의 할아버지인 돈칭자오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돈사이는 그 돈칭자오에게 팔보수군이라는 타이틀을 물려받았다.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 수는 없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추룡 송곳못을 사용하여 도베르만 중장을 공격하였고, 도베르만 중장은 철괴를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철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며 돈사이의 추룡 송곳못을 견뎌보려 합니다. 하지만 돈사이의 추룡 송곳못은 돈칭자오의 추룡 송곳못마저 뛰어넘은 위력을 가졌기에 도베르만 중장이 이를 막아내기란 무리였고, 결국 도베르만 중장은 복부가 뚫려버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돈사이는 곧바로 처형대를 향해 진격합니다. 아카이노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것을 파악하였고, 곧바로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전 해군에게 작전 A를 가동한다. 전 해병은 신속히 이동하도록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대장과 수준급 해군을 제외한 모든 해군이 전투를 중단한 채 후퇴하였고, 루피 측 해적들은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고 있던 조로는 뭐냐, 갑자기 해군들이 모두 후퇴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아카이누는 절대 후퇴할 남자가 아니야, 어쩌면 함정일지도 몰라, 모두 조심해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성격을 잘 알기에 아카이누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늦었다 밀짚모자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전장에 뛰어들었고, 아카이누는 화신 폭염을 사용하여 해군 본부의 3분의 1의 정도 크기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용암 주먹을 해적 측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키자루는 공중에 튀어올라 광폭 사해를 사용하여 8000 경공옥보다 더 넓은 범위와 빠른 속도를 동반한 레이저를 날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키자루의 공격으로 인하여 루피 측 해적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패기가 약하거나 전투력이 약한 인물들은 그대로 사망해버리며 전쟁의 판도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군 본부로 후퇴한 해군들은 대포와 미사일을 사용하여 쓰러진 해적들을 확인 사살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루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자들은 1대1로 매치업이 잡힌 상태였기에 키자루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1대1 매치업을 잡은 것은 해군의 작전이었으며, 해군은 강자들을 묶어놓은 이후 아카이누와 키자루의 강력기를 사용하여 비교적 전투력이 약한 인물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해군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곧바로 무수히 많은 파시피스타들을 전장에 내보내어 쓰러진 해적들을 계속하여 몰아붙였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해군 측으로 기운 전장을 보며 쓰레기들이라도 동료의 죽음에는 동료하는 법이지, 해적이라는 악을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다시 처형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말대로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의 인물들은 자신의 동료들, 지원군들이 쓰러진 것을 보며 크게 흥분하기 시작하며 무리하여 해군에게 달려들며 해군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로가 카이도우를, 쌍디가 빅맘을, 징베가 크래커를 상대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으로 볼 수 있는 조로, 쌍디, 징베는 각각 한 명의 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계속하여 처형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그 순간 루피의 앞에 소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루피를 향해 총을 쏴버리나 루피는 고무인간이었기에 이를 가볍게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역시 코비 선배가 동경하는 남자답네잉, 내 공격을 가볍게 막아불었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는 상태였기에 히바리가 여자라고 해서 히바리를 봐줄 생각이 없었기에 곧바로 히바리를 향해 고무고무 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린스 글스가 나타나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팔에 점토를 씌우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쿠자쿠가 나타나 채찍 열매를 사용하여 루피를 채찍으로 때리며 루피를 조교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쿠자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쿠자쿠는 당황하며 내 조교는 버틴 남자가 없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가 나타나 루피를 물어버리려 하였으나 루피는 고개를 숙이며 이를 피해낸 이후 자신을 계속하여 가로막는 소드를 쓰러뜨린 뒤 다시 진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솝이 나타나 필살 폭발성을 사용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며 소드와 루피를 떼어놓은 이후 루피 너는 어서 앞으로 가
이런 녀석들 상대할 때가 아니야. 여긴 우리에게 맡겨줘 라고 말했고, 나미, 로빈, 프랑키, 브룩, 우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들 고마워 라고 말하며 처형대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스모커는 밀짚모자 루피, 너만은 반드시 내가 잡는다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루피를 향해 날아갔고, 우솝은 연기 자식이 기어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앞에 녀석들부터 처리한다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쫓기엔 늦었기에 우선은 소드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드 역시 루피는 스모커에게 맡겨두며 밀짚모자 일당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소드와 밀짚모자 일당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초파는 선의이기에 후방에서 환자들을 간호하며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서포트를 하라는 루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루피의 명령을 수행하며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광역기를 사용하며 무수히 많은 수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설상가상으로 파시피스타를 필두로 해군이 빠르게 진격하며 더 이상 후방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앞에 야마카지 중장이 나타났고, 야마카지 중장은 부상자들을 처단해라, 언제 다시 전쟁에 합류할 줄 모르는 놈들이다 라고 말하며 부상자들을 모조리 확인 사살하려 합니다. 그리고 초파를 제외하면 사실상 후방에는 전력이 없었고, 파시피스타 여러 채와 야마카지 중장을 포함한 해군을 막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초파는 부상자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곧바로 럼블볼을 집어삼키며 전투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초파는 실수로 평범한 럼블볼이 아닌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특수 제작한 럼블볼을 먹었고, 그 럼블볼은 일반적인 럼블볼보다 효과가 강력했으며 복용자는 크기가 더욱 커지며 난폭해진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럼블볼을 복용한 이후 거인적을 상회하는 거대한 크기로 커졌고 매우 난폭해지며 위협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방을 향하여 함성을 지른 이후 곧바로 앞발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세 채를 박살내버린 이후 야마카지 중장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야마카지 중장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급하게 초파를 막아서를 하였으나 초파의 압도적인 괴력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그대로 타격을 허용하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자신의 눈앞에 전력을 모두 섬멸한 이후 광분한 채로 전쟁에 날뛰기 시작하였고, 전세를 살피던 기자루는 위험한 놈이 나타났네. 저번 전쟁에서 마이노즈 한 명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저런 괴물을 또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초파를 막아서기 위하여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초파를 향해 날아갑니다. 초파는 특수한 럼블볼을 먹은 이후 폭주하였고 단숨에 전장을 휘저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초파의 앞에 나타났고 키자루는 초파의 다리에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강해진 초파라고 할지라도 키자루의 공격을 버텨내기란 무리였고 다리에 구멍이 뚫려버리며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당황하나 조로 쌍디 징베는 이미 강적과 대치 중이었기에 지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미, 브룩, 우솝, 로빈, 프랑키는 지원을 가더라도 키자루를 막아설 수 없었기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유턴을 하며 초파를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스모커가 나타나 스모크 프로즌을 사용하여 루피를 묶어버렸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곧바로 연기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나 스모커는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다가와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루피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초파에게 무수히 많은 양의 레이저를 적중시켰고 초파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초파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빛의 속도로 초파의 얼굴에 발차기를 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초파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놀라며 이상하네, 저 녀석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다니 라고 말하며 초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며 초파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로우가 나타나며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파를 텔레포트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고, 로우는 밀짚모자 와노쿠니에서의 빛을 갚으러 왔다. 해군대장 키자루는 우리에게 맡겨라. 또한 부상자 치료는 우리 하트 해적단이 담당하지. 사슴 녀석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는 표정으로 트랑이 고맙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은 스모커와의 대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키드가 나타났고, 키드는 밀짚모자 자식, 해군을 무너뜨리는 건 이 몸인데 감히 선수를 치다니, 해군과의 전쟁이 끝나면 저 녀석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눈앞의 상대에 집중해라.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해군본부 대장이다.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어이 누구에게 명령질이냐, 겁먹었으면 뒤로 짱 박혀서 부상자나 돌봐라 이 돌팔이 의사 자식아 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의 임시동맹이 체결되었고, 키자루는 키드와 로우를 바라보며 너희들의 난입은 예상치 못했는데 말이야, 샤봉디 제도에서 확실히 잡아두어야 했었나, 이번에는 놓칠 수 없지 라고 말하며 키자루와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한편 초파가 폭주하기 직전 하이루딘과 존 자이언트 중장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마치 도리와 브로기를 연상시키며 두 거인은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자이언트는 과거 정상결전에서는 흰수염에게 단 한 방만에 끝이 나는 굴욕을 맛봤기에 2년간 특훈을 한 상태였고, 무장색 패기를 습득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은 순수 피지컬이 사기기에 팩이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전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하이루딘은 존 자이언트 중장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 역시 이를 느끼며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승부를 봐야겠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필살기인 국리르를 사용하여 존 자이언트를 향하여 어퍼컷을 날립니다. 그리고 존 자이언트 중장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인 자이언트 콤보를 사용하여 하이루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하이루딘과 존 자이언트의 펀치가 동시에 서로의 안면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으나 존 자이언트 중장은 과거 흰수염의 일격을 떠올리며 그 남자에 비하면 간지러운 수준이다, 또다시 쓰러지는 수모를 겪을 순 없다 라고 생각하며 불굴의 정신력을 선보이며 하이루딘의 펀치를 버텨냈고, 존 자이언트는 쓰러지지 않으며 하이루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스트로베리 중장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방어만 할 뿐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 중장 역시 베리어를 부수는 것은 역부족이었기에 얼음을 부숴버린 이후 바르톨로메오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음의 두께가 상상을 초월했고, 스트로베리 중장의 공격에도 얼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바르톨로메오는 저 이제 그만 싸우는 게 좋지 않겠는겨, 어차피 얼음을 부수지도 못할 텐데 라고 말하며 협상을 제안하나, 스트로베리 중장은 해적과 협상 따윈 없다, 능력을 사용하면 체력이 많이 소모될 터, 능력이 풀리는 순간 네 녀석의 제삿날이다 라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던 와중 아카이노가 날린 화신 폭염으로 인하여 얼음의 일부가 녹아버림은 물론이고, 바르톨로메오와 스트로베리 중장은 마그마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의 의도치 않은 팀킬로 인하여 스트로베리 중장은 봉변을 당하며 그대로 치명상을 입었고,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그마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스트로베리 중장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눈물을 흘리며 루피 선배는 저런 적들보다 강하다는 건가, 정말 감격스럽구마잉 이라고 말합니다. 배구는 칠무회를 대처할 전력으로 베가펑크가 개발한 세라핌을 낙점하였고, 제2의 정상결전에서도 세라핌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과 키자루의 특성, 전 칠무회의 DNA가 결합된 과학병기이기에 하나하나가 사왕 최고 간부 수준에 해당되는 강력한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신흰수염 해적단은 이를 알 리가 없었고, 그저 파시피스타와 비슷한 수준의 병기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본판이 타 칠무회들에 비하여 유독 강했던 위블, 미호크, 티치 세라핌은 세라핌 중에서도 독보적인 무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자신과 비스타 조즈를 제외한 각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루어 세라핌을 막으라고 명령하였고, 충분히 각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룬다면 세라핌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명령을 들은 신흰수염 해적단의 각번대 대장에게 3명씩 짝을 이루어 세라핌을 막아섰고, 우선 6번대 대장 블라멘코와 7번대 대장 라쿠요, 8번대 대장 나무르가 미호크 세라핌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 세라핌은 순식간에 블라멘코를 베어버렸고, 라쿠요와 나무르는 놀라며 어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방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블라멘코를 한방에 베어버리다니 라고 말하며 전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쿠요는 철퇴를 휘둘렀고, 세라핌 미호크는 이를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나무르는 곧바로 세라핌 미호크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의 등에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에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상태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라쿠요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라쿠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나무르는 홀로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서나 세라핌 미호크는 이윽고 나무르의 다리와 어깨를 동시에 베어버렸고, 결국 나무르는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무르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나무르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세라핌 위블이 등장하여 닥치는 대로 루피 측 해적들을 썰고 있었고, 마치 세라핌 위블의 모습은 어린 시절 흰수염을 떠올리게 만들 만큼 흰수염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블렌하임 쿠리엘 킹듀는 사진에서 본 아버지의 어릴 적과 똑같다. 핏줄은 못 속인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위블을 보며 사진에서 본 어린 시절 흰수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쿠리엘은 세라핌 위블에게 바주카포를 쏴버린 이후 아버지 흉내를 내지 마라. 해군 본부의 과학병기, 네 녀석은 존재 자체가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위블은 전혀 충격을 입지 않으며 멀쩡했고, 세라핌 위블은 빠른 속도로 쿠리엘에게 다가와 쿠리엘의 복부를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쿠리엘은 단 한 방만에 기절했고, 블렌하임은 거대한 검을 사용하여 세라핌 위블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하지만 되려 블렌하임의 검이 박살나버렸고, 위블은 블렌하임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블렌하임을 얼음에 처박아버렸고, 블렌하임은 세라핌 위블의 압도적인 힘에 절망하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킹듀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세라핌 위블의 얼굴을 그대로 타격하나, 세라핌 위블은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이를 너무나도 쉽게 버텨낸 이후 그대로 킹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킹듀를 쓰러뜨립니다.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2조는 세라핌 위블과 세라핌 미호크의 활약을 지켜본 이후 저들을 저토록 쉽게 잡아내다니, 저 녀석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전쟁은 그대로 끝 이라고 말하며 세라핌의 강함은 자신들을 아득히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세라핌들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조는 전면전은 자살행위다. 거리를 벌리며 저놈들을 묶어두기만 한다 라고 말하며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2조는 지능적인 전투를 선보이며 세라핌 티치를 잠시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티치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이조의 미간을 정확하게 노렸고, 이조는 이를 반응하지 못하며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스트로베리 중장과의 싸움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한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났고,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레이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포사는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인가, 지금 너의 능력은 빛을 발할 때지. 밀짚모자와 에이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저 고철덩어리를 홀드하자 라고 말했고, 바르톨로메오는 겁을 먹긴 했으나 루피에게 짐이 되기는 싫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세라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린드버그를 포함한 혁명군의 원군이 도착했고, 린드버그는 신흰수염 해적단 세라핌은 우리와 함께 막지 라고 말했고, 이조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왔구만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루타 아트모스 스피드질 포사 2조 린드버그 바르톨로메오 등은 오직 세라핌들을 묶어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적절히 개인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라핌들을 유인하거나 세라핌들의 공격만 방어하며 꽤나 오랫동안 세라핌들을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정부는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백수해적단, 빅맘 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요 강자들에게 투여하였고, 이들은 인격을 잃게 되며 오로지 해군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인간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해군의 전력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전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큰 파급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는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은 카이도우의 등장을 보며 경악하였으나, 그 순간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조로가 카이도우의 조로브레스를 막아서며 카이도우와 대치하게 되었고, 조로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이후에는 카이도우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졌기에 루피 측 인물들은 전원 조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를 조로에게 맡겨둔 채 전쟁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저 녀석의 강함은 충분히 알고 있다.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와노쿠니에서 충분히 겪어보았다. 웬만한 공격으로는 기스도 내지 못할 테지 라고 생각하며 약한 공격을 여러 대 시도하는 것보다는 강한 공격을 한 대라도 적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 엠마 화도 일문자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지옥의 왕 야차의 참격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카이도우의 복부에 X자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를 버텨낸 이후 곧바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4명 8개를 사용하였고, 조로는 가까스로 카이도우의 공격을 흘려냈으나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기에 조로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코와의 대결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맷집과 정신력이 크게 성장했기에 무려 카이도우의 일격을 맞고도 큰 충격 없이 버텨내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곧바로 반격을 이어나가며 삼도류 청룡 사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대위덕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와 카이도우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조로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폭발을 일으키며 크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가 복주하고 있다. 설마 내가 카이도우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리석은 거미군. 전주인 도신 류마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며 증명하겠다.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의 전설이 된 그 남자처럼 이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과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의 전설이 된 류마처럼 자신 역시 와노쿠니와는 악연이 짙은 용인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며 류마와 대등한 위치에 오르며 도신류를 길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이를 본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들었던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남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롤로노와 조로, 어쩌면 카이도우를 베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향해 질주하며 생전 도신 류마의 기술이자 워큐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한 기술인 일합천하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렸고, 카이도우는 큰 상처를 입으며 악마 일매 능력이 풀리게 되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엄살 피우지 마라.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리 없는 녀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말했고, 조로의 예상대로 카이도우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며 인수용으로 변하여 전투에 돌입하였고, 조로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살기를 감지한 이후 의식이 없는 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저 녀석은 자신의 맷집을 믿고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않는 녀석인데 의식을 잃고 전투 본능만이 남게 되며 굳이 상대의 공격을 맞아주지 않게 되었다. 저 모습을 보니 전혀 빈틈 따위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가드를 통째로 뚫어주지 라고 말하며 원래의 카이도우였다면 공격을 굳이 막아서진 않았기에 누적 데미지를 쌓으며 장기전을 유도할 수 있었겠지만,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에 카이도우는 공격을 막거나 피하며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파괴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조로와 카이도우는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았고, 조로와 카이도우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 본부의 일부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밀짚모자 일당의 위험 인자는 밀짚모자 하나로 좋겠는데 롤로노와 조로 매의 눈을 꺾은 게 우연은 아니었고 카이도우를 상대로 저 정도라니 라고 말하며 조로를 루피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위협할 강자로 인식하며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로 역시 카이도우를 상대로는 쉽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도전하고 있었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며 거의 해군 본부에 달하는 크기로 거대해졌고, 조로는 아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점프하여 매우 높은 곳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조로를 쫓아갔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구름을 밟고 착지한 이후 자신의 무덤은 자신이 정한다는 거냐, 이놈 취미가 자살이라고 그랬나, 하늘섬에서 투신했다고도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기필코 카이도우를 하늘에서 쓰러뜨리며 도신 류마와 같은 경지에 올라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한 이후 자신의 삼도류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승룡 화염 8개를 사용하여 자신의 온몸에 화염과 폐양식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조로의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과 카이도우의 승룡 화염 8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카이도우의 승룡 화염 8개의 위력이 더 강했고, 결국 조로의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이 뚫려버리며 조로는 카이도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큰 충격을 입으며 구름 아래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신을 다잡은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도약하였고, 그 순간 과거 오뎅이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검인 엔마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마가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려 하나 조로는 엔마의 힘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며 오히려 패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패기 사용으로 인하여 조로는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인가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노려봅니다.
카이도우는 활용 대거를 응용하여 인수형 폼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활용 대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루피와 대결하였을 때보다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였고, 이때 카이도우의 순간 스피드는 일시적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를 쓰러뜨렸을 때처럼 눈을 감은 채로 오직 견문색 패기만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속사포를 모두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카이도우는 공격이 끝난 이후 잠깐의 빈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여망 삼도룡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경이로운 맷집을 선보이며 조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곧바로 폐위감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조로를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조로는 큰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의 눈과의 마지막 합을 주고받을 땐 마치 무적이 된 것만 같았다. 그 기술을 사용했던 감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카이도우를 잡아낼 수 없어. 집중하자.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마무리 지은 기술이자 도신 류마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 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이도우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느꼈고, 조로에게 다가와 자신의 최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활용 대위덕 뇌명팔개를 사용하여 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흑도로 변환되었고, 류마조차 인정하지 않은 도신류가 조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도신류를 길들이는 데 성공하며 류마를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해군 본부의 모든 이들은 공중에서 용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저 모습은 모모노스케 군이 말해주었던 도신 류마가 용을 베어버렸다는 와노쿠니의 전설이 재현된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와노쿠니의 전설인 류마가 용을 베어버리는 것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며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고, 조로는 그대로 기절하며 구름 위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로는 써니오 위로 떨어졌고, 조로는 써니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빅맘이 해군의 전력이 되며 제2의 정상결전 해군과 해적의 대결에서 쌍디와 빅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쌍디는 빅맘을 바라보며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건가? 확실히 토트랜드, 홀케이크 아일랜드, 와노쿠니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군. 하지만 내가 여자를 때릴 수 있을까? 각오는 했다만 제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지 라고 생각하며 빅맘이 여자이기에 여자를 때리지 않는 쌍디는 빅맘을 마주하자 고심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쌍디를 공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쌍디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월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잠시 제프와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제프는 어린 쌍디에게 쌍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를 때려선 안된다. 그것이 진정한 남자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쌍디는 그렇다면 동료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는요? 무진장 강한 여자가 나타나 동료들을 짓밟아도 여자를 때리면 안되나요? 라고 물었고, 제프는 동료와 신념을 놓고 갈등한다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의 판단에 맡기마. 신념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쌍디는 빌어먹을 영감탱이,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고 말이야. 사왕 빅맘 정도 되는 여자를 패주었다면 그 영감탱이도 납득할 테지. 내가 빅맘을 외면한다면 우리 동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라고 말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성과 대결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쌍디를 노리나, 쌍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는 빨리 끝내주지 빅맘, 영광으로 알라고. 내 공격을 맞아본 여자는 네가 유일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 쌍디는 빅맘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곧바로 빅맘에게 점프하여 빅맘의 얼굴을 걷어차버립니다. 하지만 빅맘은 강철풍선다운 모습을 보이며 쌍디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낸 이후 곧바로 모방포 미저리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와 헤라를 합체시키며 새로운 호미지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미저리는 곧바로 무방포 미저리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였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빅맘이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접근한 이후 쌍디의 발을 붙잡은 이후 그대로 쌍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고, 나폴레옹의 폐양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쌍디의 다리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다리가 그대로 절단될 뻔하였으나 쌍디는 혈통인자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다리의 충격을 복구하는 데 성공하며 빅맘의 기습을 어느정도 방어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접근한 이후 돼지고기는 때려야 제맛이지, 니년을 잘게 다져주마 라고 말한 이후 돼지 불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충격을 받으며 비틀거렸고, 빅맘은 본능적으로 쌍디의 위험함을 감지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수명을 바치며 신체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더욱 거대해졌으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쌍디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감지한 이후 이전까지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나 이제 메인 DC를 맛볼 차례군 이라고 말합니다. 쌍디와 빅맘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쌍디는 담배를 물며 우선 성가신 호미즈부터 처리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빅맘을 노리기 전에 호미즈들을 빅맘과 떼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빅맘을 공격하는 척 페이크를 줬고, 빅맘은 쌍디의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며 쌍디의 공격을 막아서기 위하여 나폴레옹을 휘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미저리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이때 쌍디의 발에는 마치 거프의 주먹처럼 번개와 이펙트가 나타나며 치직거립니다. 그렇기에 쌍디가 빅맘과의 대결에서 무장색 패기를 한 차례 더 높은 경지로 각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쌍디는 미저리에게 접근한 이후 빠른 속도로 미저리의 복부를 걷어찼고, 미저리는 충격을 호소하며 결국 다시 프로메테우스와 헤라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공중 높이 띄워버리며 프로메테우스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나, 프로메테우스는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쌍디는 이미 불을 다루는 기술을 마스터했기에 프로메테우스의 헤블리 봉봉을 손쉽게 벼텨냈고, 쌍디는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렸고, 프로메테우스는 얼음에 깊게 처박히며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쌍디가 프로메테우스를 공격하는 순간 잠시 빈틈이 노출되게 되었고, 헤라는 풀고라를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빌어먹을 루피였다면 이따위 번개 공격 따위 씹어버렸을 테지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고무인간이 아닌 것에 원통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쌍디에게는 혈통인자가 있었기에 쌍디는 어느정도 헤라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헤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천만대자 제천신을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쌍디는 견무색 패기를 통하여 번개의 움직임을 모조리 읽어버린 이후 번개를 완벽하게 피해낸 이후 백송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헤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빅맘이 나타나 쌍디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쌍디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간 이후 마지막 요리가 남아 에피타이저는 모두 먹어치웠으니 이제 메인 DC를 먹을 차례인가 라고 말하며 이제 자신의 적은 빅맘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쌍디는 빅맘의 호미즈를 모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 빅맘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지체할 틈 없이 곧바로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빅맘의 무릎을 타격하였으나 빅맘은 쌍디를 붙잡아버린 이후 쌍디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갈비뼈와 무릎뼈가 박살이 났으나 쌍디는 혈통인자를 사용하여 이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쌍디조차 부서진 뼈를 완전히 복구할 때까진 꽤나 시간이 걸렸고, 빅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쌍디의 복부를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큰 충격을 입으며 숨을 헐떡이며 다시 일어섰고, 빅맘은 나폴레옹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대국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는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 예지를 통하여 빅맘의 공격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낸 이후 빅맘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한 차례 더 각성하며 마리드 잠브를 각성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쌍디의 최초로 불을 형상화하여 사용한 디아블 잠브와 디아블 잠브의 각성인 이프리트 잠브는 모두 악마와 연관이 있으며 지니의 악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악마들은 잔, 진, 샤이탄, 이프리트, 마리드 순으로 나뉘는데, 마리드가 이프리트의 다음 형태이며 사실상 지니의 악마들 중 가장 강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드와 연관이 있는 색은 검은색으로 검은달이라고 불리는 쌍디와도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각성해낸 이후 쌍디의 다리에 검은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빅맘에게 접근
접근하여 빅맘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적중하였고 그 순간 검은색 불꽃이 빅맘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쌍디의 발차기는 매우 강력한 위력과 지속적인 데미지를 동반했기에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는 빅맘조차 큰 충격을 입으며 쓰러졌고 쌍디는 자신이 심상치 않은 힘을 각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드가 나서서 루피의 진격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소드의 힘만으로는 루피를 막아서기란 불가능했고 설상가상으로 밀짚모자 일당이 합류하며 소드를 막아서며 소드는 루피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모커가 루피를 추격하였고 소드는 루피를 스모커에게 맡겨두었고 소드와 밀짚모자 일당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소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소드 전원을 향하여 제우스 브릿지 템포를 사용하였고 마치 쿠릉쿠릉 열매의 능력자처럼 매우 강력한 번개를 내려칩니다. 하지만 프린스 글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방패막과 같은 점토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나미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저것이 전 사왕 빅맘의 호미지인가, 우리가 입수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녔군, 저 녀석은 내가 막겠다 라고 말하며 나미와 대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가 프린스 글스를 말리며 소장님은 미녀를 잘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도둑고양이 나미는 제가 맡겠어요 라고 말했고 프린스 글스는 히바리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야야 히바리 무리하지 마라, 저 번개 공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라고 말하나 히바리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코비 선배님도 그렇게 강해지셨는데 저라고 못할 건 없쥬 라고 말하며 곧바로 나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믿을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며 히바리가 나미를 쓰러뜨리기를 기대합니다. 나미는 히바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어려 보이는데 아니야 방심하지 말자, 저 나이에 해군본부 기밀 특수부대의 중령이라면 분명 상상 이상의 강자일 거야 라고 말하며 히바리의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면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나미에게 다가온 이후 베가펑크의 발명품이자 히바리의 주무기인 저격총을 사용하여 나미의 미간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하지만 나미는 가까스로 이를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나미는 자신의 무기인 소설이 크리마텍트를 활용하여 썬더볼트 템포를 사용하며 히바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바리는 GP 플라워를 사용하여 나미의 썬더볼트 템포를 무력화시켰고 나미가 날린 번개는 꽃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당황하며 뭐야 저 무기, 번개를 꽃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라고 말했고 히바리는 천재 과학자의 발명품이여유,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꽃으로 만들어버리주, 번개, 불 모두 예외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아니 그런 게 존재할 리 없어, 분명 저 총이 버티지 못할 만큼 강력한 기술을 날린다면 그 공격만큼 꽃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GP 플라워가 버티지 못할 만큼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며 히바리를 제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히바리는 GP 플라워를 활용하여 나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나미는 사왕 최고 간부들조차 자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데 히바리가 자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채를 사용하여 나미에게 접근한 뒤 나미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나미는 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나미는 과거 미스 더블핑거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파괴력 자체는 그때 그 가시 녀석과 큰 차이가 없어, 다행히도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만해 라고 말하며 히바리의 공격력 자체는 무서운 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바리 역시 이를 알았기에 역시 타격으로 잡는 건 무리구만요 이라고 말한 뒤 저격총을 꺼내어 나미의 어깨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나미일지라도 헤르속 총알을 활용한 저격총을 버티지 못하였고 나미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총격을 급소에 맞지는 않았기에 나미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히바리는 나미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나미의 얼굴에 저격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우스는 방심했구나 해군 이라고 말한 이후 1000만 볼트를 사용하여 히바리를 공격하였고 히바리는 GP 플라워를 사용할 틈도 없이 제우스의 공격을 맞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히바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풀고라를 사용하여 히바리를 공격하려 하나 나미는 제우스를 말리며 거기까지만 해 제우스, 적이긴 해도 아직 어린 소녀라고 라고 말하며 나이가 어린 히바리를 죽이기는 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마마와는 확실히 다른 애 나미, 마마였다면 분명 확인 사살을 했을 텐데 하지만 나미의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인인 나미의 뜻을 따릅니다.